세상 핫한 종목을 속보처럼 빠르게 가져와 그 종목의 속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속보이는 주식 MC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속보를 가져온 하나증권 김호균 부장이라고 합니다. 속보입니다. 제2의 엔비디아 AI 시대 수혜주는 팔란티오에서 폭발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소식 전해주시죠. 또 AI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AI 시대고 이 AI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노력 계속 하고 있고 뭐 제2의 엔비디아가 무엇인지 고민들을 하는데 AI의 정말 진짜 수혜주, 수혜가 폭발하는 거는 이 팔란티오라는 기업에서 폭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듣긴 했는데 변동성이 큰 주식이다. 비밀스러운 기업이다. 약간 이런 좀 이미지가 있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뭔가 이름 자체는 폼이 나요. 그렇죠. 팔란티어. 어감 자체도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IR 홍보를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기업이 아니라 자기 일만 굉장히 꾸준히 하고 그런 기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겐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팬들이 넘쳐나면서 투자를 이뤄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이 기업은 좀 제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기업에 있어서는 요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빌라덴 사살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라도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검거 작전에서 이 팔란티어의 기술이 사용됐다라는 걸 알려지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네. 빈라덴 사살 작전에 네. 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고담이라는 솔루션 때문인데요. 이 고담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뭐 국방부라든가 FBI라든가 CIA 같은 정부기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 기술이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보다는 실제 어떤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노출은 잘 안 되는 거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애초 이 기업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AI보다 그 앞전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라고 보는 게 좋거든요. 그 빅데이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기술적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이후에 AI라는 혁명이 도래하면서 이것이 접목이 되는 겁니다. 접목되면서 굉장히 강한 파괴를 가진 게 현재 팔란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국내 투자자가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장이 2020년 9월에 상장이 됐는데 코로나 랠리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국내의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애정했던 종목으로 한때 품매수 9위에 들어가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들은 서학개미 분들은 햄버거에 조금 이제 꽂혀 있거든요.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를 찾으려는 노력을 미국 주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팔란티어 역시 햄버거 후보군입니다. 최근에도 이 고담 관련한 좀 모멘텀이 있었나요? 최근 들어서 이 기업이 주목받았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사실 군사력 2위인 러시아와 군사력 15위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빠르게 러시아가 이기고 끝날 것이다라고 맞아요. 전쟁 전문가도 예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도 지금 러시아를 괴롭히면서 전쟁을 이끌고 있는 원인 중에 숨은 공신이 바로 이 팔란티어입니다. 고담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데이터 수집해서 어떤 솔루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최적의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했던 부분 차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거죠. 이 처음부터 스타트업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팔란티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힘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한 거는 2000년대 초반에 창업을 했습니다. 팔란티어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페이팔 마피아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론 머스크와 이 페이팔을 같이 공동 창업했던 피터 틸이 바로 팔란티어의 창업자인데요. 팔란티어 이거 대박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했었죠. 그 고담이라는 네. 프로그램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게 팔란티어의 어떤 세계의 기둥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고담. 고담 시티 할 때 그쵸, 그 고담입니다. 예, 거기서 따왔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정부기관을 상대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정보, 군사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보안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등급을 부여받은 것이 이 팔란티어의 고담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보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보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게 이런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군사 목적 혹은 이제 정부 기관만 상대하다 보면은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 기관에 대한 어떤 기술력의 어떤 인증 마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기술을 토대로 민간 시장에도 확대를 한 것이 바로 파운드리라는 서비스입니다. 세 개의 기둥 중에 두 번째 기둥. 그렇죠. 고담 그리고 민간 기업에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파운드리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최근에
최근에 이 챗GPT가 나오게 되면서 팔란티어에서도 자체적인 서비스를 만들게 된 겁니다. 민간 기업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AIP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AI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 이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팔란티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의미 있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의미 있는 데이터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팔란티어의 직원이 실제 그 파견을 가가지고 그 회사에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그 회사의 어떤 정보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즉, 이 회사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것을 온톨로지 작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하는 과정을 AIP 부트캠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뭐 기존의 오라클이나 뭐 IBM 같은 이 경쟁사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 기업들보다 더 나은 뭔가 어떤 강점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흔히 사스라고 하죠. 오라클도 있을 거고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 팔란티어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까 말한 온톨로지를 구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런 의미 부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해당되는 기업이 그걸 그냥 알아서 설정을 하게끔 하는 쪽이 많은데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그런 의미 부여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회사의 목적에 맞게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는 팔란티어와 그런 다른 기업들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약간 좀 효율화를 필요해. 그러면 사스 기업들을 선택하겠지만 약간 본질적인 변화를 찾으려고 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회사가 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팔란티어와 계약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이 실제 매출로도 좀 이어지고 있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고담이라는 정부 기관의 매출을 베이스로 성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 기업들의 성장에 따라서 사실 거기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올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성장이 좀 둔화돼 있다가 왜냐? 아까 말한 그 온톨로지 구축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서비스인데 효율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AIP가 도입이 되면서 이 효율화가 굉장히 빨라지는 상황이 나왔고 지난번 실적 발표에 있어서 YY 70% 성장했다라는 발표를 했고 500개 이상의 부트캠프가 올해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도와 양적 성장을 함께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매출액 자체는 약간 완만하게 성장하는 부분인 거고 주당 순위 EPS는 크지 않지만 수치는 크지 않지만 플러스 즉 흑자 전환을 5분기 연속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합치면 1년간 그러니까 연간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인 거고요. S&P 지수의 편입 조건이 4분기 연속 흑자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S&P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후에 AIP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좀 가속도를 받을 수 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AI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인데 이 생성 AI 밸류 체인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서비스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생성 AI를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 투자 때문에 해당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근데 이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서비스 생성 AI가 만들어지고 생성 AI 기반으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앱들이 개발이 돼서 거기서 흔히 말하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는 뒷단에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여기서 매출과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분야 자체가 하드웨어가 아닌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부분인 거죠. 이 회사가 정말 빛을 발하는 시기는 후반부이기 때문에 주목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I가 발전할수록 가장 그 끝단에 빛을 발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다. 네. 그래서 좀 장기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나 밸류에이션은 좀 어떤 편인가요? 이게 이제 팔란티어의 주봉 차트 모습입니다. 굉장히 핫했죠. 네, 상장 직후에 급등을 했고 전고점이 45달러를 찍고 그 뒤로는 줄창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2024년 챗 GPT가 등장하게 되면서 AI 열풍이 들어갔고 이 기업이 AI에도 관련이 있네 라는 부분과 저가 매수세가 오면서 상승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4분기 실적, 최근 실적 발표죠. 이때
흔히 말하는 저항대인 20달러를 돌파하고 거래량이 폭발하는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고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0달러 요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지금 소화하는 과정 지나면 트라이를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인 45달러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실적이 좀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종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때 상장돼서 크게 올랐다가 조정 기간 상당히 오래 왔고 가격 변동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이 기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20달러라는 기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술적 분석에서 돌파된 저항선은 새로운 지지선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돌파된 저항선이기 때문에 20달러만 지지한다면 팔란트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의 매수는 가능하다,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까 네. 이 피터 틸이라는 분이 굉장히 돈 냄새를 잘 맡는 분이잖아요, 옛날부터. 네. 근데 최근에 자사주를 거의 2,500억 원어치를 매각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2021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증시가 정점이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는 건 악재죠. 악재인데 피터 틸이 이거는 팔란티가 너무 고점이야. 이제 이거는 이 가격 안 와. 팔아야 돼. 이런 기념을 팔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상에서 팔란티어가 많이 올랐고 다른 또 재투자나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전엔 피터 틸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알레스 카프라는 이제 CEO가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고 이 회사를 거의 이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팔란티어 속보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또 속보 주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